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조금 아쉬운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건전한 상승 안에서 약간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인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밑으로 향할 것인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시장 들여다보면서 주말까지의 전략들 세심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역시나 기대감을 심어준 다음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소식이 뒤따르는 법인가 싶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퍼졌는데 이를 명분 삼아서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상승 랠리에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장 마감 이후에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란 남부에서 연이은 폭발음이 들려왔다고 하고요. 미국의 공격 때문이다, 이런 이란의 입장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던 증시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는 건지 아니면 또 투자자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어 놓고 극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인지 당분간은 미국과 이란 간의 소식들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우리 시장도 역시나 지금 조정이 나타나는 분위기인데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기술적으로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코인 지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자리 팔을 잘 유지해주길 바랐건만 다시 한번 조금씩 밀리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조정이 거시적인 이슈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나와야 할 때 나온 건지 참 타이밍이 늘 절묘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상단에 위치해 있었던 200일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 200일 선이 장기 추세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를 확실히 넘어서서 안착까지 했다면 추세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안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일 선의 저항을 맞고 지금 또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지난 2월에 찍었던 저점 이후에 상승 채널을 그려오고는 있었습니다만 해당 채널의 상단을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돌파에 만약에 거듭 실패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 압박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약간은 걱정스러운 분석들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나타나는 조정이 어디에서 그치는지 다시 한번 200일 선을 향해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급등 코인 하나 짚어볼 텐데요. 지토의 가격이 업히트에서 어제 고가를 기준으로 66%나 급등했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41% 상승했고요. 이틀 동안의 상승률 58%를 기록했습니다. 지토의 발행사인 이 지토랩스가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전문 트레이더를 겨냥한 거래 플랫폼 JTX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JTX는 이용자들이 직접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셀프 커스터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앙화 거래소에 자산을 맡기지 않고도 내 자산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지토에게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솔라나이기도 합니다. 지토가 솔라나 생태계 기반의 유동성 스테이킹 블록체인이기 때문인데 최근에 또 솔라나 생태계의 거래량이 급증을 한 것을 지토가 또 등에 업고 이렇게 JTX를 출시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침 또 어제 이슈에서도 솔라나를 살펴봤었죠. 장밋빛 전망이 솔라나를 바탕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또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지토까지도 함께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당분간은 주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거의 대다수의 코인들이 지금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앞자리를 7로 바꾸나 싶었는데 8만 달러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죠. 하지만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2.3% 하락하면서 지금 2,300달러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XRP도 2.3%. 그런데 지금 솔라나가 역시나 상대적으로는 힘이 좋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게 똑같이 밀리고는 있지만 그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0.3% 정도 어제에 비해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단 메이저 코인 안에서도 서로 각기 다른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알트단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 나는 기회를 잡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하셔서 주말 동안에도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 조금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주던 비트코인이었는데요. 현재 약 83K의 저항을 맞고 지금 간신히 80K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다시 83K를 재도전을 하러 가려면 이란과 미국의 종전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란과 미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오늘 히든코인까지 또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정말 뭔가 종전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구나 다시 한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휴전 협정을 어긴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면으로 부딪히는 건가라는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까지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될 건지 전문가님과 얘기 나누면서 한번 방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밤사이에 약간은 조금 달라지는 스탠스가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늘 그랬듯이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또 좋게 흘러가려는 걸까요? 전문가님도 모르시겠죠, 사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긴 한데 네. 하루마다 이제 이슈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종전을 이제 지금 뭐 휴전이 이제 깨진 건 아니라고 어제 미국에서 또 언급을 했죠. 네. 물론 자기들이 공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아니 휴전이라는 게 전쟁을 쉰다는 건데 공격을 해놓고서는 우리는 휴전 어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렇죠. 약간 일진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약간 우리가 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종전을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란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쉽게 포기할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봐도. 그래서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뭔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하락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왔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요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가 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78K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85K까지는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좀 나와야 하는 조정이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오셨잖아요. 이렇게 이슈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차트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더 조금 우세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번에도 그러면은 확실히 그냥 기술적으로 저항선에 막혀서 밀려오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 3일 전에 한번
또 뭐 총 쏴가지고 네. 한 2K가 한 번에 빠진 날이 있거든요. 저녁 시간쯤에. 그러니까 패닉셀이라는 건 그렇게 와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막 엄청난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패닉셀이라는 거는 한 번에 2K, 3K가 한 번에 쭉쭉쭉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단식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원래 나와야 할 나스닥도 원래 조정이 나와야 하는 구간은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항상 급등이 있으면은 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눌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종전을 하게 된다면 네. 진짜 강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요. 네, 만약에 종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그 양봉이 3K, 4K 정도 튀어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우리가 강한 지지, 뭐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네. 상승 추세로 아무래도 전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지금 우리가 83K가 주요 저항 구간이잖아요. 근데 83K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또 주요 지지 구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항상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뭐 강하게 반응을 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무조건 종전이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견들을 조금 반대로 되짚어 본다면 종전이라는 이슈가 만약에 나왔을 때 순식간에 무언가 양봉을 그릴 수는 있지만 또 기대감 소멸로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CPI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CP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쵸. 2, 3일 전부터 상승을 한단 말이죠. 네.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발표를 딱 하고 나서 빔이 한번 딱 나왔다가 이제 조정이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뭔가 불안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제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또 한 번 조정이 나오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종전 소식이 들려온다면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조금 뭔가 불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종전 소식이 들려온다면 네. 좀 강한 양봉과 함께 우리가 좀 개미들이 올라타게 되면 진짜 5K, 6K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정도 상승을 겪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전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로 선반영됐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우리가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온 건 맞지만 기대감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바라보기는 어려운 시장 흐름이었죠. 단계별로 그냥 열심히 상승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시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 입장 안에서 종전 소식이 깜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장대 양봉을 그려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디를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삼아 봐야 될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실시간 차트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긋지긋한 이놈의 호르무즈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뭐 프로젝트 프리덤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호르무즈 입장에서는 나 좀 제발 내버려둬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약간 이거 남한과 약간 북한의 느낌이죠. 약간 그래요? 이렇게 질질 끄다가 그냥 약간 휴전하는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장기 휴전만 될 것 같은 예, 느낌. 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크다고 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항상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항상 이제 뭔가 사건이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 호르무즈 해협만 좀 정확하게 뭔가 규제를 하게 된다면 이제 뭐 시장에도 좀 안정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뭔가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전쟁이 뭐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해서 뭐 전쟁이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내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뭐 주식을 떠나서 우리가 코인만 한번 보자면 일단은 그 하락장에서의 반등 정도로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아마 85K, 86K 정도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90K까지 당장을 노려보기 좀 힘들고요. 우리 당장 기대해 볼 만한 건 한 85K에서 86K 선이고 저는 86K를 도달하게 된다면 다시 50K 정도의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앞자리 끝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를 조금 시무룩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이란이 조금 빠르게 무언가를 해결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김없이 찾아오는데요. 일단은 다시 조금은 격화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말 동안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지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금요일에부터 또 내림세가 나타나다가 주말 동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월요일에는 상승하는 흐름들도 많이 만나
만나봤었죠. 이번에도 조금 그러기를 바라보면서 주말 동안의 이슈들은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금리랑 연결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는 탄탄함을 유지해 주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무언가의 지표를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타나는데 지금 미국 경기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지표가 나올 때마다 생각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안 좋은 지표들도 발표가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금리 인하가 또 중요한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이 생각보다 뭐 우리가 뭐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경기가 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에너지 같은 경우에 빠르게 끝난다라고도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항상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이 경기 선행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동행 지표 비율이 0.84% 금융 위기 수준입니다. 어허. 네, 최근 8개월 중에 7개월을 하락했고요. 네. 연간 기준 5년 연속 감소해가지고 역대 최장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 지표 수준은 경기 침체 국면 외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표로만 보면은 지금 완연하게 그냥 경기 침체 국면이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증시는 뭔가 사상 최고치를 네.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죠. 약간 이 흐름이 우리 작년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코인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비트코인이 10만 불 정도 갔을 때 아마 여기서 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우리가 12만 불을 달성하고 그 위로 더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조금 뭔가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거시경제가 받쳐주지 않는데 이만큼의 과열이 된다라는 거는 오. 우리가 조금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승 초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예,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비트코인을 가격을 조금 최고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미국 경기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가격까지 올라온 건 어느 정도의 과열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다른 시각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또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조금 하락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앞자리 5까지는 늘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니까 전문가님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지 유심히 들어보시고요. 이에 대한 전략들까지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경기와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봤으니까 이제는 시장 안에서의 개별적인 내용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한 주 동안 어떤 코인이 급등을 했는지, 급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죠. 이번에는 급등한 코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을 우리가 만나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좀 조심하자라는 게 결론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 급등 코인 가지고 오면 항상 다음 주에 급락 코인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가지고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코인은 이 바이오 프로토콜입니다. 6일 동안에 133% 상승을 했고 얘는 디사이 그리고 AI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데이터 핵심에 보면 AI 그리고 바이오 초강력 테마의 결합체죠. 네. 그리고 24시간 거래량이 시총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급등했는지 살펴보면 테마 그리고 수급 물량이 몰렸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기 시장이라서 성장 여지는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바이오 연구 성과 자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마랑 그냥 수급으로 급등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중장기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보통 요새 이제 뭐 업비트를 보면 최근에 급등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항상 이제 약간 포모가 와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급등한 코인만으로도 우리가 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전에 꼬리가 달린 부분 있죠. 보통 이렇게 조정을 맞고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분할로 1차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진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여기서 진행을 하고 손절가는 여기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손절 기준으로 잡고 충분히 진입을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급등 코인으로 바이오 프로토콜 살펴봤는데요. 주식시장의 비유를 해보자면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 같은 뒷받침되는 실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제대로 확인이 됐을 때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지금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죠. 하지만 혼자서 대응을 해보려면 조금 무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자세한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코인부터 만나봤고요. 이제는 비트코인도 같이 한번 가격적인 전략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일단 8만을 지키느냐 마느냐 또 그 기로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말까지는 어느 라인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요새 뭐 금요일에 좀 하락하고 월요일 맞아요. 장초 오전부터 상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학습을 시켜놓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무조건 그걸 믿으시면은 안 되실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82.8, 83K 정도의 저항을 맞고 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80K가 무너졌죠. 80K가 무너졌고 지금 이제 우리가 792, 79.2K와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우리가 상승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78.3K 정도를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78.3K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다시 하락 파동이 시작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뭔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올라간다. 혹은 무조건 내려간다를 여기서 단정 짓는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78.3K가 무너졌을 때 항상 우리가 무너지고 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요 구간에서 다시 공매도 포지션을 재진입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우리가 83K를 다시 돌파를 했을 때 네. 조정이 나오고 다시 재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단정 짓는 구간이 아니라 손익비를 따져야 되는 구간 같아요. 우리가 83K 부근에 오면 공매도 포지션의 손익비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78K 부근을 오면 당연히 롱 포지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박스권에서 조금 우리가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의 조정이 일단 78.3K에서 멈추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여기 위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우리는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혼자서는 이렇게 78.3K를 잠깐 이탈할 때 멘탈이 흔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면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의 이제 히든코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히든코인도 아직까지 전략은 유효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아발란체를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네. 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 지지구에 맞고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행보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오늘의 히든코인 빠르게 볼까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코인은 지금 급등한 코인인데 되돌림이 나와서 지금 이제 피보나치 786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우리가 급등 코인 중에서도 급락이 나오는 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충분히 재진입을 해볼 만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들어가셔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자세한 타점은 꼭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